메디슨, 소니, 방송사고, 페널티킥으로 2대1 된 후 1분 만에 손흥민이 동점 만들어버리자 현장 중계진 말을 잊지 못하고 방송사고. 영국 매체 90MIN은 26일 토트넘에 새로운 파트너십이 생겼다며 손흥민과 제임스 메디슨 듀오를 조명했다. 이어 이전 화력에 부응할까? 라며 손흥민, 해리 케인 듀오를 넘어설지 기대했다. 케인은 이번 시즌 개막을 앞두고 토트넘과 결별을 선언했다. 케인은 우승이라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적을 통한 새로운 행선지가 해답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토트넘은 케인을 붙잡기 위해 엄청난 주급과 함께 코치, 앰버서더 등 은퇴 이후 3까지 책임지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하지만 케인이 이적하겠다는 뜻이 완강해 토트넘은 이적료라도 챙기자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은 이적료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합의를 마치면서 이적은 속도가 붙였다. 바이에른 뮌헨은 케인의 이적료로 1억 유로, 약 1458억 이상을 제시했고 토트넘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거래는 성사됐고 김민재와 한솥밥을 먹는 중이다. 케인이 토트넘을 떠나면서 손흥민과 구축했던 위협적인 파트너십이 깨졌다. 손흥민과 케인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로 토트넘을 넘어 EPL 최고의 파트너십으로 명성을 떨쳤다. 손흥민과 케인은 해결사와 조력자 역할을 적절히 분배하면서 토트넘의 공격을 진두지휘했다. 토트넘이 부진하더라도 손흥민과 케인만큼은 막강한 파트너십으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냈고 첼시 시절 디디에 드록바 프랭크 램파드 조합을 누르고 EPL 최다골 합작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토트넘이 막강 듀오를 이뤘지만 손흥민, 메디슨이라는 새로운 치명적인 파트너십이 생겼다. 메디슨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레스터를 떠나 토트넘으로 이적했다. 곧바로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소화하면서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했고 복덩이가 됐다. 공격, 중앙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하면서 날카로운 킥으로 기회 창출에 주력하는 중이다. 메디슨은 브렌트포드와의 2023-24 시즌 개막전에서 2도움을 기록하면서 화려한 시작을 알렸다. 이후 본머스와의 3라운드 경기에서는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첫 골을 기록했고 벌리와의 4라운드에서도 골맛을 보면서 2연속 득점포를 가동했다. 메디슨은 이번 시즌 8월 이달의 선수로 선정되면서 활약을 보상받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손흥민의 멀티골 모두 도움을 기록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손흥민과 메디슨은 이번 시즌 12경기에서 7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공격 포인트 합산 11개를 만들었다. 손흥민은 5골, 메디슨은 2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토트넘의 공격을 이끄는 중이다.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는 토트넘 아스널과의 경기 내용을 조명했는데 손흥민은 확실히 최고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특히 메디슨이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손흥민은 최전선을 가로지르고 관통하는 움직임으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위협을 제공했으며 멀티골을 토트넘에게 승점을 제공했고 치명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극찬했다. 이와 함께 조르지뉴를 무너뜨린 후 손흥민과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을 만들었다며 메디슨의 활약상도 주목했다. 손흥민은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유럽 커리어 통산 200골에 단 한 골만을 남겨뒀다. 이번 시즌 EPL 득점 순위에서 엘링 홀란드에 이어 5골로 단독 2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손흥민은 아스널과의 멀티골을 통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통산 150골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손흥민은 팬들과 함께한 토트넘 통산 150골은 제가 정말 자랑스럽다. 특별한 이정표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팀으로서 단결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기대되는 일이 많다. 다음 주 더 강해지고 더 많은 것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EPL,
BBC 선정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면서 아스널 상대 멀티골 활약을 보상받았다. 2. 라켓 부수고 악수 거부 오른쪽 화살표 권순우. 비매너 논란, 한일전 승리로 갚을까? 남북 8강, 시선 집중, 항저우 라이브. 비매너 논란에 휩싸인 한국 남자 테니스의 간판 권순우. 세계 랭킹 112위, 가 남자 복식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1에서 2회전을 이기고 8강에 오른 가운데 마침 상대가 일본이어서 경기 결과와 내용, 코트 안팎 행동에 더욱 시선이 쏠린다. 권순우는 홍성찬과 짝을 이뤄 27일 오후 2시경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테니스장, 항주 올림픽 스포츠센터 테니스센터에서 열리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테니스 남자 복식 준중결승에 나선다. 지난 25일 권순우의 남자 단식 경기 직후 행동이 동영상을 통해 번지면서 이번 한일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 권순우가 지난 25일 남자 단식 첫 경기에서 남자 프로테니스 ATP 세계 랭킹 600위 권 선수에게 충격패한 뒤 저지른 행동이 국제적인 비판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권순우는 25일 세계 랭킹 636위 카시디트 3레즈 태국에게 1에서 2로 패해 남자 단식 탈락이 확정된 뒤 코트를 가로지르며 라켓을 바닥에 강하게 내리치는 등 화를 참지 못했다. 라켓을 코트 내 위자에 치는 행동까지 했다. 한국 에이스를 잡아 파란을 일으킨 3레즈는 권순우와 악수하기 위해 기다렸다. 권순우는 3레즈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권순우가 6차례 라켓을 내리치면서 라켓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졌다. 테니스에서는 경기에서 진 선수가 라켓을 내리치며 화풀이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는 있지만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여기에 권순우의 악수 거부는 더 큰 논란이 됐다. 경기 종료 후 맞붙었던 선수끼리 악수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건 테니스의 예절 중 하나다. 개최국 중국 언론도 권순우의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다. 물론 3레즈가 먼저 비매너 행위를 펼쳐 권순우의 신경을 건드렸다는 견해도 있다. 소우닷컴은 3레즈는 1세트 후 약 10분간 화장실을 다녀와 권순우가 불만을 품게 했다. 2세트에서 권순우가 분위기를 타자 3레즈가 갑자기 인저리 타임을 신청해 힘없이 웃었다. 권순우가 심판에게 다가가 따졌지만 심판의 운영 능력이 정말 형편없었다. 아시안게임 심판은 WTF 심판만큼 좋지 않고 현장 시스템이나 인력 구성도 투어 심판과 비교할 수 없었다. 심판이 태국 선수의 행동을 전혀 통제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렇다고 3레즈의 행동이 테니스 경기에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고 대회에서 하위 랭커가 이기기 위해 흔히 펼치는 신경전이기도 하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는 한 네티즌이 피아니스트가 손가락을 사랑하고 사진작가가 눈을 사랑하고 군인이 총을 사랑하는 것처럼 선수는 라켓을 사랑해야 한다. 이런 사람, 권순우, 잊는 건 당연하다. 테니스를 무시하는 이런 사람은 평생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적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도 SNS 등을 통해 해당 영상이 퍼지면서 권순우 논란은 메가톤급으로 커졌다. 마침 항저우를 찾은 2008 베이징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까지 직접 나서 테니스 권순우의 비매너 행동을 지적하고 나섰다. 장 차관은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하는 국제무대이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단 권순우가 자신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파장을 줄이는 모양새다. 3레즈를 직접 찾아 사과했고 3레즈 역시 이를 이해한다며 받아들여 사건은 일단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권순우는 이날 자신의 SNS에 자필 편지를 올리며 잘못을 뉘우쳤다. 3레즈는 26일 남자 단식 3회전 크모연 술탄오프, 우즈베키스탄, 과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에서 2, 4-6-2-6, 으로 패한 뒤 엑스포츠 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전날 일에 대해서는 한국 선수, 권순우가 오늘 아침에 내게 찾아와 사과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우,
행동이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나는 같은 운동선수로서 그의 기분이 어떨지 알 것 같았다. 짜증이 나는 상황을 이해하고 수긍한다. 나는 괜찮았다. 고 강조했다. 태안테니스협회도 같은 날 권순우가 태국 선수단 훈련장에 찾아가 상대에게 사과하고 경기를 잘하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상대도 괜찮다고 했고 서로 잘 풀었다고 한다. 고 알렸다. 태국 테니스협회도 권순우의 정성에 감동한 듯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 이런 상황에서 권순우가 이번 대회 남은 종목인 남자 복식에 출전하는데 ATP 남자 단식 세계 랭킹만 놓고 보면 권순우 홍성찬 조가 월등히 높아 서로 제기량만 발휘한다면 이길 가능성이 높다. 하자와는 세계 랭킹 549위, 우에스기는 1082위다. 반면 한국은 권순우가 112위, 홍성찬이 195위로 둘은 한국에서 랭킹이 가장 높은 그야말로 현재 한국 테니스를 대표하는 원투펀치다. 일단 개개인의 기량차가 월등하다는 얘기인데 결국 권순우가 이틀 사이 자신에 대한 논란에서 마음을 다잡고 홍성찬과 좋은 호흡 맞추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순우의 경우 부상 복귀 뒤 각종 대회에서 6전 전패를 기록하는 등 이긴 적이 없다는 것도 변수다. 다행인 점은 이번 대회 남자 단식 8번 시드인 홍성찬이 26일 리 남호황, 베트남을 누르고 8강에 오르는 등 순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테니스 수준이 높기 때문에 방심하면 또 이변의 희생양이 될 수 있으나 지금으로선 권순우 홍성찬 조가 무난히 이길 것으로 분석된다. 권순우 홍성찬 조가 1회전에서 홍콩조를 세트스코어 2에서 0, 6-2, 6-2. 16강에서 태국조를 세트스코어 2에서 0, 6-3, 6-3으로 완파하면서 순항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남자 복식은 한국 테니스의 남자 복식 전통적인 효자 종목이다. 지난 1982 뉴델리 대회에서 김춘호 김우룡 조와 송동욱 전영대 조가 결승에서 만나 김춘호 김우룡 조가 금메달을 따낸 적이 있다. 이어 1986년 서울 대회에선 지금도 많은 테니스 팬들이 좋아하는 유진성과 김봉수가 짝을 이뤄 3세트에서 엄청난 듀스 끝에 17에서 15로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유진선은 남자 복식에서의 우승을 바탕삼아 서울 아시안게임 4관왕에 올랐다. 이후 1998년 방콕 대회와 2002년 부산 대회에선 한국 테니스 사상 처음으로 ATP 투어 우승을 안겨준 이형택이 윤용일, 정희석과 각각 짝을 이뤄 연달아 은메달을 차지했다. 방콕 대회에선 태국 테니스의 영웅인 파라돈 스리차판과 그의 형 나라톨은 스리차판에 패했다.